헌법재판관들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끌다가 이재명 대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날짜가 늘어지는 것 아니냐, 애초부터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4월 18일에 이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이 이미선 재판관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다시 6명 체제로 돌아가고, 그때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 한덕수가 어떤 약속을 받거나 다짐을 받거나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해 줄 것을 약속을 받고 임명을 해준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눈뜨고 가만히 바라볼 수는 없겠죠. 참,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차관체제로 돌아선다고 해도 지금만큼의 대한민국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마저도 위태롭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 세 사람 있죠.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사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탄핵 심판도 어차피 열리지 못하겠죠.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참 해서는 안 될 짓 같지만,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리고 재구시를 못하는 이런 재판관들이 있는 윤석열 같은 내란 수괴가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재판관으로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라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차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늘은 아예 물 건너갔고, 내일도 길을 잡기에는 하루니까 사실상 물 건너갔고, 28일 금요일이나 아니면 31일 월요일인데, 그때까지가 사실상 마지노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로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법조인들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보다 뭐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얘기고요. 진보 보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인가를 따지려면 헌정 질서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겠죠. 그러면 윤석열 탄핵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다른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성은 어느 정도인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형량보다 가장 나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설령 내란죄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 의하면 뭐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체포해서 참수작전을 벌이려고까지 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이 북한군에 의한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가 조작해낸 것인지를 미국은 알고 있었다, 알 수 있었다, 그런 조짐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 있었죠. 전쟁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군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사실은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처단할 사람 다 처단하고 나면 군부대에서 윤석열 부부를 그냥 놔둘 리는 없겠죠. 굴러온 떡인데 국민들을 달래려면 윤석열, 김건희를 앞에 바치면 되거든요. 윤석열, 그건 뭐 너무 나간 얘기니까 좀 자제를 하더라도 이 헌법재판관들 머릿속에 헌법 수의지만 제대로 박혀 있다면 사실 한덕수를 기각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쓰지를 않겠죠. 그리고 고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했었다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이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뭐 사실상 이런 법조인, 헌법재판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과간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했는데 정부로 임명안이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통해서 한덕수는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그리고 자신이 임명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임명 안 할 거라고, 특정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 김복형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아무 잘못이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복형 이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고 먹자라는 것밖에는 안 돼요.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리고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자질이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전부터 많이 주장하던 부분인데, 이 헌법재판관 8명, 9명, 때로는 7명에게 국가의 운명, 국가의 중대사를 다 맡겨도 되겠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대의 민주주의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탄핵과 같은 이런 중대 범죄, 중대 문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헌법재판소와 국민투표 중에 국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어떤 수단이 별도로 존재해야 되지 않는가. 뭐 대통령 권한 대행 플러스 국회의장 플러스 대법원장 플러스 뭐 이런 식의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결한다면 8대0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고, 그리고 그 공석을 한덕수가 윤석열 탄핵 재판의 기각을 약속받고 임명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꼴을 그냥 봐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이 헌법재판관들 그냥 놔둬도 되겠는가. 뭐 헌법재판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답답한 마음에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제발 3월 안에 윤석열 선고 기일이 잡혀서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넋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